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자기 모습 모르는 사람들이 리볼빙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 달 카드 값에 이제 금리가 15에서 18%니까 별거 아니라고 대부분 생각한다는 게 문제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네, 문제입니다. 조진관님은 연관성이 짙은 주제네요. 죄송합니다. 네. 신용카드 얘기 나오니까 조진관님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왜냐면 저분이 신용카드 리볼빙 경험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청산하셨어요. 청산했는데 리볼빙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압니다. 리볼빙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카드를 써요. 카드를 쓰면 결제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다음 달에 나오는데 이제 이 돈을 이제 그 달 내기가 너무 버거워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카드값이 200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왔어. 근데 이걸 내가 낼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카드사에서 고객님 이번 달 카드가 200 나왔으면 한 40만원 내시고 160만원 다음 달 넘기세요. 아 그럼 되겠네요. 그럼 40만 내고 160만원 다음 달에 낼게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그럼 다음 달 넘긴다고 이자가 안 붙어요. 이자가 붙고 거기다가 또 그 카드를 안 쓰냐고 또 써요 이게. 그러니까 남은 160은 남은 거고 또 그 달 카드값 또 써. 그러면 또 카드값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60만원 플러스 이자 플러스 거기다가 그 달 카드값까지 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금액이 더 커지죠. 300이 넘어. 아니 200도 못 내 300 낼 수 있겠냐고. 이거 어떡하지? 고객님 괜찮습니다. 300만원 내기 버거우시죠? 이자까지부터 한 305만원 나올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한 50만원만 내시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 넘기시다. 아 그럼 되겠네요. 그러면 또 50만원만 어떻게 결제하고 남은 금액 넘겨. 거기다가 또 그 달 또 카드 써요. 계속 쌓이는 거야. 쌓이는 거야 이게. 이게 리볼빙이에요. 리볼빙. 사실 리볼빙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어요. 문제 있습니다. 어떤 사정을 들고 간에 문제 있어요. 그럼 이 리볼빙은 능력이 좋은 사람이 많이 할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이 할까? 대부분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개인적으로 메타인지 못하는 게 뭐냐면 애초에 능력도 없는 사람이 신용카드 왜 만들어요? 신용카드 대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신용카드 왜 만들어? 이거 자체가 넌센스야. 제가 그런 말 했죠. 애초에 감당하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그런 거 만들면 안 된다고. 대출도 하면 안 되고 신용카드 만들면 안 된다고. 근데 현실에서 보면 애초에 모아놓은 돈도 없고 깜냥도 안 되는 사람들 신용카드 쓰고 대출도 받고 다 합니다. 마통까지 쓰고. 그러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렇죠, 조 인간님. 그렇죠. 내가 돈이 많았으면 안 쓰겠죠. 내가 뭐 현금도 있고 뭐 좀 집안에 돈도 있었으면 뭐 리볼빙 안 하겠지. 근데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일단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카드 쓴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애초에 내가 저를 감당할 수 있는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 거 생각 안 하자고 일단 쓰고 보자는 마인드인데 문제는 점점 가면 갈수록 감당이 안 되고 핀치에 몰린다는 거죠 이게. 점점. 저는 그게 문제예요. 애초에 뭔가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대출을 쉽게 생각한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난 의문인 게 그런 거야. 내가 원래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 저는 원래 생활 신조가 어떻게 됐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능력이 안 되면 하지 말자는 마인드예요. 뭐든 하지 말자. 그러니까 뭔가 마이너스로 뭔가 하는 거 하지 말자. 사업도 하지 말고 투자도 하지 말고 내가 모아서 뭔가 금전적 뭔가 쌓이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마인드예요. 좀 답답하죠 여러분. 근데 원래 난 그렇게 살았어. 근데 이렇게 사니까 사실 금전도 누구한테 뭐 돈을 줘야 된다거나 위험한 상황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보통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일을 벌려요. 일을 벌립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뭐 하나 해보겠다고 대출 받아 산다거나 아니면 뭐 카드로 쓴다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발급해서 이것저것 지른다거나 아니면 마통을 써요. 그렇죠 조 인간님? 그래서 괜히 일이 크게 벌립니다. 그래서 인생이 가뜩이나 힘든데 더 꼬여버려 이게. 더 꼬여버립니다. 특히나 이 카드 금리가 무서운 게 아무리 카드 금리 예전 같지 않다 하더라도 법정 최고 금리는 19.8%입니다. 19.8. 마통이 더 낫습니다, 조인간이. 예, 마통이 그나마 양반입니다. 카드 금리보다. 마통 금리 약합니다. 마통도 금리가 세지만 카드 금리보다는 양반이에요. 예. 여러분 상식적으로 접근해. 마통이 금리가 셀까요? 신용카드 금리가 셀까?
신용카드 월등하게 씁니다. 신용카드는 거의 최저가 15예요. 맥시멈 19.8입니다. 거의 한 17, 18이죠. 마통은 싼 거는 한 5%대도 있고 보통 5에서 한 10% 사이 왔다 갔다 그래요. 물론 둘 다 안 좋긴 해, 둘 다. 그러니까 애초에 뭔가 능력이 안 되면 대출이든 뭐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요즘에 보면 워낙에 메타인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 많아요. 일단 저지르고 보자, 일단 사고 보자, 일단 쓰고 보자 마인드가 많아. 뒷일은 생각도 안 하고. 근데 막상 뒷일을 겪게 되면 감당 못 한다는 거죠. 저것 때문에 젊은 시절 저 빚 갚는 아니면 돈 나가느라 뭔가 발전을 못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 우리가 뭔가 발전을 해야 나이 먹어 소라단 말이야. 뭔가 돈을 모아놔야 나이 먹어 돈 모으기 더 낫단 말이야. 근데 그런 시기에 나는 돈을 모으긴커녕 내가 벌린 카드 값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자꾸 돈이 나가. 돈을 모을 수가 없죠. 조인간님 경험자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이거 갚는 동안은 돈을 모았어. 돈을 모은다고 상상도 못해. 왜냐, 남는 돈이 없거든 이게. 계속 갚다 보면 남는 게 없어. 그러면 나는 그 돈을 모아야 시기에 계속 돈을 갚게 돼요. 그러면 시간만 지나는 거예요. 시간만. 그 더 웃긴 거는 뭐 정상적으로 갚아 나가면 다행이겠지만 갚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갚지도 못하는 사람들. 지금 카드 리보잉 빚이 쌓인다고 하잖아요. 왜 쌓일까요? 정상적으로 갚아 나갔으면 쌓이지 않겠죠. 정상적으로 갚아 나간 사람들이 늘기는커녕 줄고 있으니까. 오히려 빚을 안 갚고 어떻게든 배째라 나오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또 이 카드 대란이 좀 터지지 않을까. 2000년에 벌어진 이 카드 대란 사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인생 파탄까지 갔던 그 사건. 이게 또 재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심각하거든요. 지금 카드 리보잉 빚이 더 많아요, 이게.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 신용카드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고 과거에 벌어졌던 그 카드 대란 사건을 몰라요. 모르면 20대는 모르죠. 2002년에 벌어졌으니까. 과거에 이미 신용카드 무분별한 사용을 해서 개개인들 인생에 한번 파탄까지 간 사례가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못 차리면 뭐 매운맛을 봐야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꾸준하게 하는데 월급 다 쓰고 카드빚까지 쓰고 탕감받고 또 빚지고 반복하더니 중년에 남은 건 자식한테 대우 못 받고 온갖 질병만 남더이다. 노는 나라에서 먹여 살려주길 마인드고. 좀 죄송하지만 잘못 사셨네요. 정말 잘못 사셨네. 이거는 좀 문제가 많네요. 왜 일은 꾸준하게 하는데 월급 다 씁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돈 관리 못하네요. 내가 보니까 이분이 무조건 열심히 산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단 말이면 빚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남기는 게 많아야겠죠. 근데 왜 남긴 게 없고 빚만 있을까요? 돈 관리 못한 거겠죠. 아마 이분이 엉뚱한데 돈을 쓴 것 같아. 분명히 장담을 하는데. 일을 꾸준하게 했으면 저희 빚까지 질 리가 없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돈 관리 못하시는 게 분명히 있어. 과거에 중년분들 보면 와이프한테 돈 안 주고 이제 돈 함부로 썼다가 날려 먹는 사람도 있거든. 보증 썼다거나 아니면 도박에 빠졌다거나 아니면 이제 괜히 투자 같은 거 했다가 돈 날려 먹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사업해서 말아먹었다거나. 제 생각에 이분이 아마 사업해서 말아먹은 것 같아. 이것저것 이제 일 벌렸다가 이제 사업해서 대출받고 있는데 말아먹고. 근데 사업했으면 월급은 아닌데? 그럼 직장을 다녔던 얘기인데요? 직장을 다니는데 왜 카드비 생겼을까? 그럼 이분이 정상적으로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유인 간에. 정상적으로 월급 받아가지고 허튼데 돈 안 쓰고 모았으면 카드비 질 리가 없을 텐데요. 카드비가 졌다는 것 자체가 이 부분이 문제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식이든 간에. 이거는 사실 죄송하지만 면제부가 될 수 없어요. 왜 다른 분들은 월급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어떻게 집 사고 어떻게 재테크가 굴리고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분명히 뭔가 과거에 잘못한 행동이 있다는 얘기죠. 생각해보세요. 월급 받는 족족 빚 갚고 이게 왜 안 좋냐 하면 봐봐요. 자식한테 왜 대우 못 받는지 아십니까? 뭐 자식이 뭐 싸가지 없다 볼 수 있겠지만 왜 대우를 못 받냐 하면 님하고 같이 살면서 고생만 많이 했기 때문에. 고생만. 봐봐요. 돈을 버는 쪽 빚 갚으면요 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돈을 버는데 빚 갚는 데 돈 나가면요. 일단 자식한테 해주고 싶은 거 못 해줘요. 지원 못 해줍니다. 사교육 지원 못 해주고 옷 같은 거 지원 못 해줘요. 그럼 자식이 학교 다니면서 뭔가 손은 많이 받았겠죠.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물론 자식이 엄마한테 이제 아빠한테 많은 거 바라면 안 되겠지. 기본적으로 해줄 건 해줘야 되나 맞잖아요. 뭐 학원 보내주고 그런 지원 해줘야 되는데 그런 지원 아마 못 해줬을 겁니다. 고생대로 하고. 그리고 봐봐요. 카드비 쓰고 탕감받고 이러면 뭐 어떻게 되냐면 자주 이사 가야 돼. 내가 딱 보면 알 것 같아. 이분 이사 자주 갔을 거예요. 막. 예. 이분이 댓글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분명히 돈에 쪼들려가지고 자기 집이 없고 전세 같은 거 살면서 전세계약 2년이잖아요. 그럼 2년마다 이사 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짐 싸고 이사 가고 짐 싸고 이사 가고 어디 한 군데 정착 못 하고 그렇게 살면요. 자식이 부모 좋아할까요? 아버지 좋아할까? 물론 아버지를 함부로 위하면 안 되겠지만 고생도 시켰단 말이야 이게. 그럼 자식한테 좋은 데 못 받는 거는 생각하셔야죠. 분명히 자식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맨날 입 벌려가지고 가요 뒤치다거리하고 맨날 마음고생하게 만들고 맨날 경제적으로 뭔가 좀 짓누리게 만들고 그랬던 시절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돌려받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열심히 살았다고 하죠. 근데 열심히 살았다고 모르겠어요. 저는 본인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겁니다. 노후는 나라에서 먹여 살려주겠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안 먹여 살려줍니다. 노후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죠. 이게 잘못한 겁니다. 이게 좀 삐딱한 말인지 돈이 없으니까 봐봐. 사람이 멘탈이 망가지기 이런 겁니다. 본인이 얼마나 멘탈이 망가졌는지 아시기 바랄게요. 노후는 각자 만들어가는 겁니다. 각자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돈도 없고 뭔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라에서 해주겠지. 나라에서 본인 같은 사람은 얼마나 해주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나라도 힘든데.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나라에서 안 먹여 살려주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런 마인드 가지지 마세요. 그리고 나이 먹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분처럼 되시면 안 돼. 나이 먹었지 뭔가 해놓은 것도 없고 뭔가 독립적인 사고를 가지지 못하고 주변 사람한테 피해만 주고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이게 이러면 아무리 가족을 형성해도 가족들한테 좋은 이미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있잖아요. 내가 빚져가지고 그 가족 구성원을 힘들게 만들면 안 돼요. 힘들게 만들면 안 돼. 그 노는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 댓글 적으신 분. 제발 좀 부탁인데 멘탈 안 좋은 것 같은데 멘탈 꼭 잡으세요. 아시겠죠? 이딴 댓글 달지 마시고요.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